은숙이는 남편 병간호를 하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요즘은 색다른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은숙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고를 당하여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은숙의 남편은 무녀동남 외아들로서 은숙이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운 지도 어언 4년이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얄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남편을 외면하고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기도 하였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고아원에서 입양해 온 것이었다. 남편은 학창 시절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성격으로 거칠게 변했다고 하였다. 은숙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툭하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인 명규는 입양한 아들을 귀하게 키웠다고 들었다. 명규는 아내가 병으로 숨지고 나서도 아들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다고 했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건달처럼 지내다가 명규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단숨에 합격한 것이었다. 은숙은 남편의 출생에 대해 집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결혼 후 생활에만 성실하게 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온라인 게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남편의 월급 중 반 이상을 게임에 쓰기 시작했다. 은숙은 아마도 시댁 살림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어려웠으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상한 명규가 옆에 있다는 것이다. 아내와 상처하고 홀로 사는 명규는 그녀를 자상하게 살펴준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자영업으로 베이커리 체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은숙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업무 차 시청에 자주 들렀고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남녀를 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명규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명규와 먼저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명규는 상처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명규는 곧 50이 되는데 은숙이 볼 때 명규 정도면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명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이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은숙은 남편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명규를 생각할 때 늘 짠하다. 머리카락은 파뿌리처럼 하얘졌지만 아직도 훤칠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몸 관리를 잘 해 뱃살도 없다. 그리고 언제나 매너 있고 긍정적이어서 지인들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탓에 은숙은 명규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그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 생활이었다. 명규는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꼼꼼하게 한다. 은숙은 집안일을 하면서 점점 명규를 의식하게 되었다. 집안에서 명규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뒤통수가 따가울 때가 있다.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면 명규의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선에 많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은숙은 한 번 한 결혼 생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은 아내,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적처럼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기적처럼 짠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명규가 그녀의 수고로움과 외로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 남편 병수발에 지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명규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하지만 명규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는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애써 밝게 지내려고 하는데 말이다. 은숙은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밤도 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명규는 아들의 몸 상태보다는 며느리를 염려하는 말이었다. 내 아들이 사고를 당해 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내 몸이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버님 명규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온화한 눈빛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명규는 자신의 말에 눈웃음을 짓는 며느리 은숙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답답하면서도 뿌듯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규에게 예의를 다하는 그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아내가 생각났다. 그의 아내도 그녀처럼 맑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앳되어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자태. 그는 아들이 장가 하나는 참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숙은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명규에게서 요즘 느끼한 시선을 느끼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주방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온 은숙은 무척 피곤했다. 잠깐만 등을 붙이고 나서 샤워해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박 잠이 들었다. 그녀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든 시각에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명규였다. 은숙은 종일 근무에 계속되는 병간호 탓인지 방문 밖에서 명규가 자기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고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민우가 그녀를 또 다시 불렀다. 예, 내일 내가 해줄 일이 있는데. 은숙은 잠에 깊이 취한 상태이기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명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혼식 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봐요. 며느리 잘 들였네 하고 칭찬을 들었다. 며느리는 실력도 좋지만 외모 또한 출중하다. 이런 며느리가 남편과 깨볶는 신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예쁜 며느리는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좀 일어나봐 하고 다시 말했지만
매일매일이 과로 상태인 며느리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아들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사돈도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사돈 어른이 너누리를 데려간다고 했지만 너누리는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고 명규와 같이 살고 있는 예쁜 며느리가 지금 내 앞에서 자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쁜 며느리에게 기쁨을 줄까 생각하며 며느리 옆에 살짝 누웠다. 그때 며느리의 입에서 여보, 너무 좋아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꿈속에서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건강한 성인이 남편과 한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으니 꿈에서 만나고 있나 보다. 그때 며느리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다. 잠시 뒤척이더니 내 목덜미를 끌어안은 며느리에게 나는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30이 다 된 며느리, 혼자 된 지 10년이 넘는 호래비는 서로를 달래주고 있었다. 은수가,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알아줘. 명규의 간절한 말에 은숙이도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도 평소에 명규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다. 아버님,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당연하지. 아가야, 은숙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평생 함께 살고 싶은 남자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로 측은했다. 은숙은 힘든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꼈고 명규의 자상함에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다. 명규와 이런 일이 있다니. 하지만 이 순간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은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아들은 정말 안 됐어요. 아까 병원에서 들었는데 이달을 못 넘긴대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저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은숙이와 명규는 한 방을 썼다.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은숙이는 명규를 밀어낼 생각이 없다. 입양한 아들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명규, 그리고 지난날 자는 체하며 아버님을 불러들인 나를 달래준 귀여운 명규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규에게서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느낀 것도 감사한 마음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로 인해 명규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은숙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 명규와 은숙이는 한동안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사후 관리를 다 마친 후 명규는 은숙이에게 청혼했다. 은숙이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명규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때 은숙이는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아버님이 제 방에 들어온 날 사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자는 체한 건 다 연기였어요. 라고 했다. 명규는 사실 며느리가 잠드는 지 매일 며느리 방문 앞을 서성였다고 고백했다. 그 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살기가 뭐해. 은숙은 근무지 변경을 요구했고 살던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발령받았다. 명규는 운영하던 가게 2군데를 정리하고 이사한 지역의 작은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게 되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혹여 누가 둘이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부부예요 라고 하고
웃을 뿐이었다. 그 둘은 더 이상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끔찍하게 챙겨준다. 누가 당신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둘 사이에 예쁜 아이 하나 낳아서 물고 빨며 키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